그리고 김정원 박사님은 연세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셨고, 마스터랑 박사학위를 USC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50개 이상의 탑 저널 컨퍼런스에 그 논문을 내셨었고요. 네, 그러면 김정은 박사님 세미나를 환영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한 분 코리안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제가 이미 양해를 해서 한국말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김장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제 한국말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혁명 속 나의 성장 전략, 그리고 핵심 역량, 이런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디스클레이머고요. 먼저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 크리시나람이라는 Chief Scientist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How to Stay Relevant in the Era of AI라는 제목으로 저와 같은 제목이죠. 근데 그 세미나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코스야 분들에게도 한번 그 내용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저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네, 나누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분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이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relevant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relevant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뭐 관련 있는? 근데 그 영어 사전을 보니까,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그, 항상 어떤 것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항상 관심이 대상이 되고 주목을 받는 그런 걸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아웃데이트 되고 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네. 그런 내용이라는 거를 짧게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젠다고요. 자, 제가 먼저 무슨 일 했는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학부 나오고 미국 유학 나와서 그 박사 마치고 작은 회사, 큰 회사 이런 경험도 다양하게 했고 현재는 Oracle Health AI라는 조직에서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Clinical Assistant Agent 제품들을 개발하고 또 뭐 리서치도 하고 퍼블리케이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개발하는 제품들은 이제 의료 차트를 AI가 써준다거나 의료진이 오더 내린 거 이런 거를 자동으로 입력하고 처리하는 그런 자동화 어, 툴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로부터 이 제품이 나의 삶을 바꿨다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제 커리어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무슨 일 했던 사람인지는 아셔야 되니까요. 저는 주로 컨버세이셔널 AI 관련된 기술 개발, 그 제품 개발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제로 알렉사 팀에서 있기도 했었고요. 알렉사 음성 인식 팀에서. 그래서 알렉사 play Dynamite by BTS on Amazon Music. 그러면은 알렉사가 그 내용을 이해해서 OK, playing Dynamite by BTS on Amazon Music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잠시만요. 알렉사가 제 말을 알아듣고 알렉사가 있는데 얘가 음악을 플레이해가지고 잠깐 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뭐 다양한 서브 기술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컴포넌트들이. 키워드 스파링이라고 하면 이제 그 제가 부르는 그 이름 이거를 알아듣는 거고 딱 알아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전체 내용을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죠. 그 말소리를. 그걸 이제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니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말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이고 그 텍스트로 변환된 내용에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는 거죠.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그리고 이게 인터랙티브 서비스다 보니까 다이얼로그도 매니징하는 컴포넌트가 필요하고 이제 그 전체 이 시스템 안에서 다른 서비스와 뭐 데이터도 갖고 오고 뭐 푸시하기도 하고 뭐 등등 이런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텍스트로 어떤 대답을 할지를 먼저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TTS라는 모듈, 텍스트 스피치로 말소리로 그 텍스트를 바꿔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경험을 했고 아마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 정도만 안 해보지 않았나 싶었는데 예전엔 다 따로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엔투엔드로 하나의 네, 걸로 다 해결하죠. 그 안에 펑션 콜을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시스템이 좀 똑똑해지고 컴프레hen시브해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그 헬스에서 했던 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퍼블리클리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만 말씀드려 보면은 아마존 파머시에서 그 LLM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인터널 그 에이전트들, 커스터머 서비스 에이전트들이 쓰는 툴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벤츄얼리 페이션트들이 챗봇과 직접적으로 인터랙션을 하는 네, 그런 쪽으로 예,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션트들이 건강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헬스 서비스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를 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챗봇도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인포메이셔널 서비스, 내비게이셔널 서비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트랜잭셔널 서비스죠. 이거는 실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그것까지는 안 하고 이렇게 인포메이셔널 서비스 그리고 내비게이셔널 서비스를 개발했었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아마존닷컴에 가시면 메디컬 케어 이 탭을 누르시면 헬스 AI 어시스턴트 베라가 나왔죠. 네.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챗봇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완전 초창기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뭐 다른 사이언티스트들과 함께 엔지니어들과 함께 지금 이제 릴리즈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토픽에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위기감입니다. crisis. 올해 5월에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AI job apocalypse. 이거 뭐 대재앙, 뭐 대폭망 이런 내용이죠. May already be here. 실제로 entry level, junior level 잡 오프닝이 거의 없어요. 네, 그 레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뽑는 대신에 그 시니어들이나 그 윗사람들이 그 일을 같이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미 많이 된 것 같고 그런 레벨의 업무를 대신 해주겠다는 AI 스타트업 회사도 생기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사람보다 AI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포스팅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네, 듀오링고 CEO가 공개적으로 AI로 대체 가능한 업무에만 사람을 채용하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 이거 퍼블리컬리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 샤피파이 CEO는 매일매일 업무에 AI를 하는 게 기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반면에 뭐 이런 트렌드도 있어요. 어, 이게 그 듀오링고 그 CEO가 말했던 거고 반대로 이제 이런 트렌드도 있어요. 보시면은 experience with AI to vault themselves ahead of more senior colleague. 그러니까 졸업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AI를 활용해서 기존 시니어급 이상의 업무를 사회 초년생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커리어를 구축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동향이 함께 존재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시스템 디자인이나 아키텍이나 미싱 포인트 이런 것들을 AI와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빨리빨리 배워나가면서 빌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이런 자신감도 이제 생기고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교수님도 계시지만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약간 사회 초년생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걸 느끼시나요? AI 이 시대에 위기감을 느끼시나요? 아니면은 이게 새로운 기회로 느껴져서 막 가슴이 뛰고 있나요? 네. 그래서 AI 전문가들이나 그 thought leader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ming Wave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무스타파 슐레이만이라는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팀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 저는 추천드리고 저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AI와 합성 생물학 등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도 얘기하지만 함께 위험성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인공지능을 좀 위협으로, 이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관점이 더 커요. 본질적으로 핵심 질문은
본질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기술인데 이걸 규제할 방법론이 있는가? 라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해결책 제시로 얘기를 하지만 많이 약합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음, 관점을 가지고 뭔가 규제를 한다거나 속도를 늦춘다거나 하는 방향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 책은 Super Agency라는 책입니다. 올해 출간된 책이에요. 따끈따끈한 책이고 저는 highly recommended. 저도 정말 재밌게 읽었고 제가 AI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과 많이 비슷해서 공감도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리드 허프만이라는 사람인데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고 오픈 AI의 얼리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테크노 휴머니스트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테크노 휴머니스트. 우리 뭐 사피엔스, 뭐 호모 에릭투스, 뭐 이렇게 뭐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휴머니티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테크노 휴머니스트라는 관점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음, 기술을 사용하는 인류로서 이번 AI 혁명으로서 인류가 큰 도약을 하게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도움을 주냐? 파트너로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파트너로서. AI가 AI로 인해서 개인과 사회가 더 강인해질 수 있고 어쩌면은 글로벌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옵티미스틱한 상당히 옵티미스틱한 관점이죠. 네. 그리고 과거의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갔는지도 쭉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이 정말 되게 날리저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책이고 거기서 말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iterative development입니다. iterative development. 즉 새로운 기술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제약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제품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오픈하는 게 아니라 일단 빨리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오픈을 해서 문제를 빨리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제품이 업데이트 되면서 계속 이렇게 이터레이티브리 발전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됐던 사례들을 쭉 설명해주고 AI도 아마 그게 중요한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explorative, adaptive, and forward-looking.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내 삶을 이끄는지, 나의 현재 액션을 설명하는 단어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죠. 여기는 제가 유튜브 그 방송 그림을 이렇게 사진 캡처해서 넣어드렸는데, 여기 인터뷰에 좋은 내용이 많아요. 뭐, winner takes it all 마켓이냐, 아니면 기존 클라우드, 모바일, 인터넷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AI와 어떻게 비슷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인터뷰에서 다루는 그 서브 주제들이 재밌습니다. 한번 저는 보시길 추천드리고, 사티아는 현재 AI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AI를 업무 파트너로서 활용하고 인간은 점점 더 복잡한 업무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기본적인 업무들을 자동화할 것이고 뭐 등등. 그리고 우리 업무 방식을 재구성하는 촉매제가 된다. 그래서 명확히 정의된 업무들은 AI에서 빠르게 대체될 수 있고 뭐 등등. 이런 관점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결국에는 문제를 정의하고 problem framing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인간이 실제로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이런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죠? 네. 넘어가면 실제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 프레임워크가 이미 세상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AI 에이전트 이런 두 개의 중요한 스트림이 있고 이번에 올해 첫 번째 12월 달 첫 번째 주에 있었던 뉴랩스라는 학회에서도 이 에이전틱 프레임워크에 대한 세션이 정말 많았어요. 페이퍼도 많고. 이것이 가지는 현재 리즈닝의 한계, 특히 이제 멀티모덜 에이전트로 갔을 때 리즈닝에서 아직 한계가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등등.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것을 지원하는 그 프레임워크, 툴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툴을 내는 거는 제 생각에도 그렇고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이전트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거든요. 그 산업 벌티컬에서 이것에 이렇게 앞서 나가면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에이전틱 프레임워크나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이런 방법들이 적용되는 산업이 굉장히 폭이 넓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저 김장원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 일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럴 때 저에게 이 책이 영감을 많이 주었습니다. 예, 영감을 주는 좋은 책이었어요. 이 책의 저자가 그 살만 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칸 아카데미 들어보셨죠? 칸 아카데미. 네, non-profit이고 사람들이 어, 교육에 대한 어세서빌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비영리 온라인 교육 회사의 창업자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 챗GPT가 세상에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이 챗GPT가 어떻게 업무 방식이나 서비스 방식 이런 것들을 바꿀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재구성될지를 되게 깊이 있게 고민을 했어요. 그게 이 책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이 책을 단순히 뭐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얻는 용도로 보시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는구나.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걸 보고 저는 자극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좋은 자극을 받으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업무에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이런 AI 시대에. 일단 매일매일 저는 뭐 코딩은 거의 AI로 많이 하고 다큐멘트 라이팅 하나 폴리싱 하는 거 이런 거 다 AI로 많이 하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AI 그 프로덕트 자체에 대한 시스템 아키텍처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에이전틱 AI 그런 서비스로 많이 바뀌고 있고 되게 단순한 컴포넌트들은 AI 에이전트들이 수행해서 해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컨피덴셜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뭐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고 뭐 그 수많은 오퍼레이션 분야들 그런 곳에서 얼마나 단순 반복 업무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챗GPT가 가지는 정도의 언어 이해 능력이면 그런 매뉴얼들도 다 이해해서 어느 정도는 수행할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뭐 다양한 니치 케이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프레임워크도 많아지고 있고 다양한 아키텍처럴 방법들도 소개되고 네. 되게 쉽게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서로 오픈 소스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달라진 거는 뭐냐? 점점 제품 개발의 프로세스가 빨라지고 단순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복잡해지냐면 이밸류에이션 이쪽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LLM이 hallucination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이밸류에이트 할 것인지, 그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부터 완전 다르게 접근하거든요. 인더스트리에서는. 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엄청 빨라졌다. 예전에는 뭐 한 3개월에 하나씩 새로운 피처 런칭하고 뭐 그 과거의 전통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도 있었죠. 아니면 뭐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2주에 하나의 피처를 내놔라.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이클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의 어떤 영역은 아예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치할 때 어떤 걸로 하셨어요? 지금 예전 다 구글링 하시고 그렇게 서치 툴을 사용하셨었는데 저는 요즘에 구글 서치로 거의 이제 안 쓴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냥 퍼플렉스리를 쓰거나 아예 그냥 챗GPT나 뭐 앤스로픽의 그런 서비스들 바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서치라는 그런 정보 검색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그런 경험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산업도 바뀌고 있죠. 네.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그 일의 그 성격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단순한 일들은 오토메이트 되고 있고, 그리고 아주 클리어하게 디파인된 태스크들은 자동화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이제 하게 되는 일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대체가 되느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리튼 폼으로 해야 되는 인스트럭션을 쫙 설명해줘요. 그러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딱 패스를 해요. 이 사람이 한 컬리지 레벨의 에듀케이션만 가진다고 했을 때, 그 인스트럭션만 보고, 뭐, 문화적인 거라든가, 뭐, 기존의 컨텍스트 없이 그 일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 그러면 대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중요해지냐, 앞으로 이런 걸 보면, 프로블럼을 인지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프로블럼을 풀지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프로블럼, 임팩트가 큰 프로블럼, 그리고 전체 뭐 1년, 3년, 10년 그런 비전에서 어떤 프로블럼을 지금 내가 솔브하는 게 유리하냐, 회사에. 컴페티티브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유리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수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개인이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텀업 컬처가 스트롱한 회사들, 그리고 물론 그 레벨마다 어, 이해하고 있는 그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호리젠탈한 다양한 그 롤이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호리젠탈하게 콜라보레이트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컬처를 가진 조직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막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안 해본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AI가 굉장히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런 uncertainty가 높은 환경 안에서도 그래도 해나갈 수 있는 팀과 함께, 그러면 trust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trust를 쌓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들과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려면은 엠퍼시, 소프트 스킬, 리더십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수많은 접해보지 않은 새로운 문제들이나 상황들을 접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그런 거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한 것 같고, 제가 회사 생활을 요즘에 지난 1년, 2년 동안 생각해 보면은, 네, 이렇게 보수적으로 과거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접근하자라는 접근법으로 일을 하는 사람보다 새로운 방법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더 성과를 많이 내고 아웃스탠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방법들,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자, 이제부터는 그 좀 개인적인 얘기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몇 가지 요소가 중요한 게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어, 내가 가진 뭐 삶의 미션이나 아주 장기적인 방향성 이런 게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언설틴티가 되게 많고 상황이 되게 빨리 변해요, 요즘. 그래서 커리어 체인지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혹시 제 얘기가 잘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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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다들 화면을 끄고 계셔가지고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알 수 없었는데. 네, 그래서 잡 체인지도 되게 많고 회사도 막 빨리빨리 망하고, 그죠? 스타트업 한 뭐 오픈 AI에서 어떤 새로운 피처 냈다 그러면은 스타트업들만 몇천 개씩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어떤 잡들이 막 레이오프가 엄청나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것도 막 미친 듯이 뽑기도 하고, 뽑아놓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언설텐티가 되게 많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노스스타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내가 겪는 새로운 변화들, 이런 거를 내가 빨리 경험을 하고 내가 관심 있는 그 가야 하는 방향성 언저리에 있으면 이런 게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커리어의 초창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노르스타가 있으면은 어쨌든 그 방향에 맞게 내가 그 벡터의 방향성에 맞게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면 결국엔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커넥팅 닷, 나의 과거의 다양한 경험들이 커넥팅 닷 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점이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다른 중요한 거는 그럼 노스스타를 어떻게 정할 거냐? 그냥 아무 데나 이쁜 별 하나 딱, 아니면 큰 별 딱 하나 찍는 것보다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죠? 그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나의 전문성이나 커리어와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럼 남들보다 더 아웃스탠딩 해줄 수 있고, 나도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툴들을 제가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게 도움이 됐는지도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갤럽 클리프톤 스트렝스 검사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유료인데 한 100불 미치거든요. 근데 다른 그런 뭐 MBTI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액셔너블하고 구체적으로 나의 커리어에서 도움이 될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줘요. 예, 제가 이런 검사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런 검사를 뭐 많은 기업에서 이렇게 임원진들 대상으로는 뭐 반드시 시키는 검사 중에 하나로 적용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툴들을 활용해 보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술이 막 발전되고 있는데 그것의 효용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좀 싫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 싫었고 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술의 효용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의 혜택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게 뭐 제가 뭐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처럼 빵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유학 나올 때 SOP를 줬거든요. Statement of Purpose. 내가 유학 가서 뭘 할 건지, 뭘 공부할 건지 적는 시간인데 당장 뭘 쓰긴 써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일주일, 이주일 동안 내가 뭘 할 때 이렇게 돈 안 받고도 재밌게 했지?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남들이 기술에서 소외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교육 봉사 활동이라든가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제 찾아서도 하고 돈 한 대도 하고 제 돈 쓰면서 하고 막 크리스마스 할리데이인데 저기 시골 가가지고 컴퓨터 교육하고 오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이랬다는 경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네, 적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 생각해보면 사람은 말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죠? 그 똑똑한 뭐 자식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다 해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말로 이런 기술들을 다 활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스피치 앤 랭귀지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제가 사실은 그 유학 준비하기 전까지 로봇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학교 지원할 때는 로봇 쪽으로 했고 그쪽에서 오퍼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중에서 아 내가 진짜로 앞으로 5년, 10년 더 뭐 30년, 50년 일하려면은 이런 분야의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쪽에 기회도 좀 알아봤고 해서 결국에는 스피치 앤 랭귀지 쪽 분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하죠. 지원할 때 분야랑 실제로 회사래. 대학원을 선택한 건 다르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한 뒤로 저는 되게 재밌고 좋았어요. 되게 재밌고 좋았고, 실제로 이쪽 산업이 확 열리기도 했고, 운 좋게. 뭐, 알렉사 스마트 스피커가, 네, 엄청 히트를 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로. 그랬습니다. 스타트업 경험도 그렇게 했고, 네,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어, 또 도움이 됐던 방법을 또 말씀드리면은, 다음 토피로 넘어가서, 본인이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이 업에서 해야 되는 굉장히 기술적인 그 뾰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르치죠. 그죠? 물론 그 일을 하면서 배우면서 아니 뭐 숙제를 하면서 친구들과 과제를 하면서 뭐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를 다 배우긴 하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자, 네가 시니어 엔지니어야. 그럼 너에게 리스폰시빌리티는 뭐뭐뭐뭐고 이런 유형사들이 있고 실제로 무슨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챌린지를 겪고 이걸 어떻게 내비게이트 해나가는 게 일반적으로 좋고 그 너에게 명령을 주는 사람, 너에게 이제 같이 일하는 디렉션을 주는 사람, 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고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는 방법은 뭐고 이렇게 실질적인 걸 알려주는 게 없어요. 그죠? 이런 거 없이 우리는 세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도움이 됐던 게 이런 책들을 읽어보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뭐 스태프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시니어 엔지니어와 완전 잡의 리스폰시빌리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그 생각의 전환과 준비가 필요한데 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뭐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도 보여드릴까요? 이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타입도 나눠보고 그죠? 그리고 뭐 실제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놓쳤던 건 뭔지 이렇게 숙제를 하듯이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스태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스태프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일해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이런 걸 해가지고 물어보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스페시픽하게 대화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빨리. 그래서 저에게 제가 미싱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채워나갈 게 무엇인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은 어, 이 책을 제가 설명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Eat That Frog라는 책이에요. 이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혹시 아시나요? 저도 이거 한, 알게 된 지 한 2년 3년 됐나? 네. 근데 이 책이 되게 짧아요. 정말 짧고 한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뭐 빨리 읽으시는 분은 더 빨리 읽으실 텐데 이 책이 저에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이 책이 어떤 걸 바꿨냐면 저의 마인드셋을 크게 바꿨는데 이게 뭐냐면 덜 중요한 일은 기다려야 된다예요. 이게 얼전트하고 더 당장 끝내야 되니까 아니면 당장 뭐 매니저가 쪼니까 아니면 뭐 교수님이 쪼니까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프라이어티가 더 떨어지니까. 하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해라. 왜냐하면은 점점 이제 일이 많아지고 뭐 점점 시니어리티로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해야 되는 일이 항상 산더미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경쟁적인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당장 급한 거를 먼저 하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주변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롱텀 밸류를 지키고 롱텀 고를 어치브 하면서 뭐 예를 들면 패밀리 헬스 그리고 롱텀 커리어에 중요한 그런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다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사회에서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이건 본인이 챙겨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아니면 더 잘 이렇게 얻어 나가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나가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highly recommended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책은 One Thing이라는 책이에요. The One Thing.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죠? 놀 것도 많고 요즘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반드시 해내는지 그 방법론을 설명한 책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음, 정말 중요한 하나를 꼭 하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어떻게 고르느냐? 이거를 했을 때 당신에게 중요한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잘 생각해가지고 골라서 그거를 꼭 어치브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책에 나온 이그샘플인데 real estate 컴퍼니를 세웠어요. 근데 나는 아직 이 분야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나도 knowledge를 충분히 얻고 그러면서 뭔가 그 크레딧을 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뭐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거나 뭐 학회에 많이 간다거나 아니면 뭐 관련된 페이퍼를 많이 쓴다거나 등등. 그래서 아니면 뭐 미디어에 광고를 많이 낸다거나. 근데 이 저자가 얘기했던 이그젠플은 뭐냐면 이 분야에 가장 좋은 그 어떤 엑스퍼티를 설명하는 책을 쓰자.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책을 쓸 수 있는데 집중합니다. 물론 당장 그 책을 이렇게 첫 페이지부터 쓸 수는 없겠죠. 그죠? 하지만 뭔가 굉장히 클리어하고
단순한 골이 있으면 그걸 어치브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골을 선택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어떻게 엑스큐트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책이고요. 하일리 레코멘드 됩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기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릿이라고 생각하는데 앤드류 용이 누군지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컴퓨터 컴사에 계신 분들은 이분이 구글 브레인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뭐 콜세라 파운더 등등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모든 게 준비가 됐을 때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한 70% qualified 됐다고 하면은 나머지 30%는 그냥 그걸 하고 나머지 부족한 30부분은 미친 듯이 일해가지고 아니면 미친 듯이 배워서 그걸 채워라.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처럼 굉장히 빨리 변하고 어설티티가 높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act with grit. 이 grit의 반대말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 grit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나중에 하자. 내년에 생각해 보자. 그러다 내년이 이제 내후년 되고 이렇게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act now도 굉장히 중요한 기질인 것 같아요. 이 그릿과 관련된. 그리고 이런 마인드가 실제로 저에게 도움이 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여러 번 있었어요. 음,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그 스타트업 카나리 스피치에 갔을 때 그 VP라는, 그러니까 리서치를 책임지는 그런 롤로 갔는데 제가 인더스트리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졸업하고 박사 마치고 한 1년 넘었나? 그때였는데 어쨌든 제가 그 회사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서 성공을 시켜서 그게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중요한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 마일스톤을 이루는데. 그래서 제가 그 회사로 이제 가고 싶다고 보스에게 얘기했는데 그 보스가 음, 처음에는 이제 같은 롤로 사이언티스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내가 리서치를 어쨌든 성공했고 내가 여기서 리드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나는 앞으로도 그걸 책임지는 사람으로 되고 싶다. 내가 물론 리더십 익스피리언스 부족하고 뭐 커스터머와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도 부족하지만 내가 채워나가겠다. 그런데 그게 그분이 받아들여 줬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경험치에 비해서 더 높은 리스폰스빌을 가지고 그걸 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죠. 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 제가 아마존에 들어갈 때 그 코어 리서치 팀으로 가고 싶었는데 코어 리서치 팀은 온사이트만 있었어요, 그때. 그때는 코비드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모트로 막 사이언티스트를 뽑고 이런 경우가 아마 아마존 알렉사 스피치 그 음성인식 팀에서는 없었을 거예요. 처음 사람을 뽑을 때. 이미 뭐 프린시플이나 시니어 프린스 높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는 좀 있었지만 아예 신입을 뽑을 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거를 물론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지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럼 인터뷰에서 그걸 이벨리에이트를 하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3개월, 2개월, 3개월 정도는 팀과 함께 있으면서 그걸 다 채우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컨디셔널한 조건으로 리모트를 허락받는 조건으로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모든 게 만족이 되어야지만은 그거를 도전하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한 70%가 만족이 됐다면은 나머지 30%는 네, 어떻게든 채워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커리어를 나간다거나 커리어 내비게이트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사례가 생각보다 꽤 많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은 끈기와 호기심, persistence and curiosity인데요.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구글의 전 CEO인 에릭 슈미츠죠.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의 단 한 가지 자질을 뽑으려면 그것은 persistent다. 그 다음이 호기심이다. 그리고 이 둘을 다 가졌는지 아니는지는 지식 산업에서 성공할지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좋은 변수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막 계속 열리는 시기인데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끈기로 버텨나가고 헤쳐나가야 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밑에 이거 보세요. persistent는 같은 목표, 즉 하나의 힐의 지점을 향해서 계속 진군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계속 시도하되 전술을 바꿔나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슈퍼 에이전시 책에서 말씀드렸던 적응력, 적응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네. 그 다음 또 중요한 자질이 fail fast입니다. fail fast. 제가 그 멘토링을 했을 때 자주 듣는 질문들이 뭐냐면 fail에 대한 얘기예요. 특히 이제 미드 레벨이나 주니어 레벨 아니면 학생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이 실패에 대한 겁니다. 뭐 이직할 때 두렵지 않으셨어요? 뭐 앞으로 나서서 얘기할 때 틀리면 어떡하나요? 어떻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다 페일에 대한 얘기죠.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 지인이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실패하러 가는 겁니다. 실패하러 가는 겁니다. 실패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네, 새로운 분야,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당연히 실패를 하는 것이고, 물론 작은 페일을 해야 되겠죠. 네, 작은 페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페일을 대신 빨리빨리 해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배우고, 그 다음번에는 더 나은 방법으로 시도하고, 이렇게 iteratively 발전해 나가는 방법이 뒤로 미루면서 더 늦게 나가는 것보다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기에. 그리고 fail fast라는 마인드로 직접 빨리빨리 해보면서 bias for action 이런 마인드로 해서 직접 해야지만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온라인에 정보가 넘쳐나지만 실제로 해보면서 배우는 게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그 컨텍스트도 이해할 수 있고 그 프로블럼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뭐 성과를 측정한다거나 했을 때 페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네거티브 신호로도 한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이룰 수 있는 그런 높은 목표, 더 과감한 목표를 시도를 안 한 게 아닌가. easy hanging fruit만 이렇게 내가 따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보통 아마존 같은 회사에서는 한 7, 80% 성공에 2, 30% 실패가 적정한 그런 네, 옵티멀 포인트라고 보고 오히려 프로모션 그런 다큐멘터리 쓸 때 이 사람이 페일을 한 게 없으면은 그것도 네거티브 시그널로 봅니다. 이 사람이 오히려 어떤 페일을 했고 그게 회사에 되게 중요한 어, 태스크이고 그걸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이니시에이트 했다거나 그렇게 하고 실패해서 무엇을 배워서 다음에 어떻게 개선을 했다. 이런 데이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높은 직급으로 갈수록. 네.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럼 페일을 하는 전략이 또 중요하겠죠? 전략. 그래서 내가 이 페일을 할지 말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준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원웨이 도어냐, 투웨이 도어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원웨이 도어는 내가 한번 그 액션을 취했어. 그러니까 문 너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문을 열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걸 원웨이 도어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쉽게 돌아올 수 있어요. 이걸 투웨이 도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웨이 도어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이 문턱을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더 알아본다거나, 네, 좀 더 이제 평가를 해본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투웨이 도어면은 빨리 시도를 해서 배워서 그 다음에 더 넥스트 스텝에서 더 잘하는 그런 전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괜히 시간을 끌고 이렇게 미루는 것보다는. 그리고 내가 그 커리어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할 때 투웨이 도어로 가능하면 만드는 게 더 좋아요. 이거 나의 전략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전략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를 옮긴다거나 팀을 옮긴다거나 할 때 이 팀에 대한 브릿지를 끊고 나가요. 그러면은 원웨이 도어가 되는 거죠. 한번 옮기면은
옮기고 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팀에 대해서 되게 faithfully 잘하고 responsible하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게 투웨이 도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 커리어를 내비게이트 하거나 다양한 그런 일을 겪으실 텐데 그럴 때 가능하면 원웨이 도어로 만들지 마시고 투웨이 도어로 만들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은 네트워킹. 네트워킹은 정말 중요하죠. 특히 미국에서 커리어를 할 때. 이럴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호모필리 트랩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호모필리 트랩. 호모필리 트랩은 뭐냐면은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 컴스 하는 사람은 컴스 하는 사람끼리 뭐, 뭐,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 하는 사람들은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모이면은 정보도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오퍼튜니티도 제한되고, 관점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관점, 똑같은 사건이나 변화를 바라볼 때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관점이 굉장히 내로우해지겠죠. 네. 이런 트랩에 갇히면 안 돼요. 그래서 네트워킹은 intentionally 브로드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intentionally. 그러니까 네트워킹이라는 거는 거기에 네트워킹 그룹에 가시든 네트워킹을 내가 적극적으로 내비게 해나가시든 인텐션을 가지고 그 인텐션에 맞는 액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하게 하시고 네. 관련된 대화도 인텐션에 맞는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new opportunity, new idea, new connection 이런 것들을 많이 네, 얻으시길 바라고 그 실제로 멘토링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네,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많이 받아서 제가 나중에 이게 리코딩 된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실제로 썼던 방법들이나 글까지 다 캡처해서 넣어놨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번 보시길 바라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크리스나람 그 켄타피디라는 분을 아마존에 있을 때 제가 이분이 이제 fairness, explainability 뭐 이런 쪽의 엑스퍼트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쪽을 AWS에서 책임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저 헬스 쪽에 있었으니까 이런 거 어떻게 좀 제가 콜라보레이트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관련된 일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어요라고 그냥 단순히 커피챗을 신청했는데 이분이 워낙 인품도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셔서 그때 30분 정도 커피챗을 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텐션이 있었죠. 이분이 가진 엑스퍼티를 나도 활용하고 싶다. 여러분 그분에게 배워서 뭐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거나 이분이 뭐 만든 툴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 본다거나 나중에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다거나 그렇게 인텐션이 있게 제가 네트워킹을 했었고 커피챗을 했고 그랬는데 나중에 우연히 이분이 오라클 헬스로 이직한다는 링크드인 포스팅을 본 거예요. 그때 제가 마침 이직을 생각할 때였거든요. 물론 인터널 팀 트랜지션도 있지만은 다른 회사로 가는 걸 생각했는데 이분 덕분에 오라클 헬스가 얼마나 과감하고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이쪽이 막 빨리 커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오라클 헬스가 이런 거 하는지도 몰랐겠죠. 그래서 이분이 리퍼럴도 해주시고 등등 다양하게 해서 제가 지금 회사로 올 수도 있었다. 이런 기회가 생겼다. 네,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윅타이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미국에서는 저에게도 그런 윅타이가 실제로 커리어에서 중요한 지점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뭐 인턴십 할 때, 첫 회사 들어갈 때, 뭐 아마존으로 이직할 때, 오라클로 이직할 때, 저에게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것들은 다 윅타이였어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더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지만, 네, 새로운 정보와 기회의 원천임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리더십. 리더십에 대해서도 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에게 큰 영감을 줬고 도움이 됐던 책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The Trusted Advisor 그리고 Unreasonable Hospitality. 이 Unreasonable Hospitality와 Setting the Table이라는 책의 저자들은 그 뉴욕에 되게 유명한 레스토랑 체인이 있어요. 그 체인의 그 사장님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호스피탈리티니까 뭐 이렇게 상대방을 대하는 거, 그 상대방을 대하는 일을 할때 그 리더십을 인터널 팀에서 발휘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썼어요 책을 재밌기도 하고 이 책들을 저는 하일리 추천드리고 어드바이징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예,
뭐 몇 가지 저에게 뭐 울림을 줬고 저를 마인드셋을 바꿨던 거는 릴레이션십이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저는 어, 지금도 좀 그런 기질이 있지만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더. 그런데 이 릴레이션십이 더 중요하다. 커런 이슈보다 이런 마인드로 바꾼 상태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디스커션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더 좋은 아웃컴이 나오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다양한 그런 조언들이 많으니까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나머지 제가 그 크리시나람 카타피디라는 분이 의 발표 자료에서 또 재밌게 읽을 만한 책들도 많이 소개가 돼가지고 제가 몇 개 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른 자료들도 제가 다 넣어놨어요. 네, 다 녹화되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 제가 이 코스야 활동을 많이 못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많이 넣어봤는데 저에게 실제로 영감을 줬던 시도 있습니다. 네, 무엇이 성공인가? 랄프 월도 에머슨. 네, 이 시가 저에게 많이 영감을 줘서 또 평소에 자주 꺼내보고 네, 이렇게 마음에 담고 살아가려고 하는 시입니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제 지인에게도 물어봤어요. 너에게 도움이 됐던 그런 문구나 그런 레퍼런스가 뭐였냐? 그래서 제 지인이 이런 것도 알려줬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커리어 초반에 있는 분들, 특히 그 학생분들, 요즘에 인턴십 오퍼튜니티도 너무 적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풀타임 오퍼튜니티도 너무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자료들도 예, 받아가지고 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오늘 드렸던 말씀은 한 명의 퍼스펙티브일 뿐이고 다양한 분들의 퍼스펙티브 많이 들어보시고 네, 좋은 그런 인사이트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는 마지막 제 정보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